내 잘못 같아. 밤늦게 들어온 친구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중얼거렸다. 하루 종일 일에 치이고 사람에 지치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에게 실망해서 돌아온 얼굴이었다. 평소보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날은 아니었다. 그저 상사에게 쓴소리 한마디 들었고 약속한 일이 생각보다 잘 안 풀렸을 뿐이었다. 왜 맨날 난 이 모양이지? 그 질문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비난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감정 패턴이다. 누구나 이런 순간이 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과하게 몰아붙이고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조차 떠올리지 못할 때,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자신에게 가혹해진다. 크리스틴 네프는 이것을 자기 연민의 결핍이라 설명한다. 자기 연민은 감정을 무시하거나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나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능력이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능력은 훈련이 가능하다. 놀라운 건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일수록 회복력이 뛰어나고 스트레스에 덜 휘둘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실패했을 때 자신을 덜 비난하고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위로할 줄 안다. 반대로 자기 연민이 낮은 사람일수록 내면의 비판자에게 더 크게 지배된다. 우리는 흔히 자기 자비를 약함으로 오해하지만 실은 그것이 진짜 단단함의 시작이다. 어릴 적 우리는 잘못을 하면 혼났다. 울면 부끄럽고 삐치면 유치하다고 들었다. 감정은 다뤄야 할 무언가가 아닌 감춰야 할 것으로 배웠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표현하기보단 삼키는 법을 먼저 익혔다.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다 보면 결국 습관이 된다. 나는 원래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또 이걸 못했네. 미국 심리학회는 자기 비난이 만성화되면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한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연민이다. 나를 다그치기보다 한 번쯤 감싸주는 태도. 실수했다고, 기분이 가라앉았다고, 혼자 힘든 감정을 느꼈다고, 왜 이래 또 시작이야 라고 밀어내는 대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힘 말이다. 크리스틴 네프는 이를 자기 연민이라 불렀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고통을 나만 겪는 게 아니란 걸 기억하고 지금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우리는 조금씩 나에게 덜 매몰된다. 특히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라는 인식은 중요하다. 고통이 나만의 문제가 아닐 때 나는 덜 부끄러워지고 덜 고립된다. 힘든 감정은 없어지지 않지만 그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다. 그러니 스스로를 밀어내고 싶어질 때 이렇게 말해보자.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누구나 이럴 수 있어. 이 한 문장이 마음속 벽을 조금씩 허문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전부일 수도 있다. 어느 날 중년의 여성 상담자가 이렇게 말했다. 좋은 엄마이고 싶었어요. 그래야 남편도 아이들도 저를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녀는 늘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를 챙기고 회사 일도 빠짐없이 해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고 괜찮은 척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같았다.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그 한마디가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텨온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지쳐버렸다. 어느 날 아이가 무심코 던진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졌다. 사실 그녀를 무너뜨린 건 그 말 자체가 아니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또 부족했나 보다. 자신을 탓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제서야 변화가 가능해진다. 자기 수용은 자기 연민과 함께 온다. 그건 나를 무조건 감싸자는 뜻이 아니다. 실수도 있고 모자람도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런 나를 미워하지 않고 다정하게 바라보는 태도다.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회복된다. 상담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어제도 참 열심히 살았어. 오늘은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아.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말이 그녀를 다시 살게 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 줄이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우리는 언제부터 노력이 자격이 되는 사회에 살게 되었을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마음은 그냥 괜히 애쓴 것처럼 되어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이 틀어졌을 때 이렇게 말한다. 이걸 왜 시작했을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럼 그렇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몰아붙인다. 하지만 연구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해준 사람일수록 목표를 더 오래 붙잡고 다시 도전할 가능성도 높았다.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다독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멀리 간다는 것이다. 이건 단순한 기분 관리가 아니다. 사람은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생각만 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향하는 곳에 삶이 따르느니라. 삶을 바꾸는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니다. 무너진 마음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자. 안 된 건 아쉽지만 진심을 다했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로 됐어. 그 말이 자기 연민이다. 진짜 위로는 거창하지 않다. 단지 그 자리에 머물러 주는 말이면 된다. 우리 마음은 그런 말 하나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잘했을 때만 자신을 인정한다. 실수하면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조건적 수용이라 부른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실수했을 때조차 나를 버리지 않는 무조건적 수용에서 시작된다. 상담실을 찾은 50대 남성이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이야기했다. 회사에선 늘 괜찮은 척했어요. 힘들어도 말 못하죠.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 얘기. 근데 집에 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회사도 집도 그냥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계속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짧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그 단순한 기록이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바꿨다.
감정을 적고 그걸 판단하지 않는 연습. 그건 자기 연민의 시작이었다. 지금 내 감정은 어떤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자신을 향해 열린다. 자기 연민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의 언어다. 자존감이 바닥날 때에도 우리를 붙드는 마지막 안전망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나아지기 위해 지금의 나를 몰아붙인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자책이 아니라 수용에서 시작된다. 나아지는 것 이전에 나를 잃지 말자. 그 말이 자기 연민의 본질이다. 한 심리 실험에선 자기 연민을 매일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정서 안정감, 수면의 질,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자기 연민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실패의 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실수했을 때 자신을 가장 모질게 다룬다. 넌 왜 이렇게 못하냐? 넌 원래 이런 애였어. 이런 말들이 어쩌다 한두 번은 그래도 스스로를 일으키는 채찍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래되면 마음의 상처가 된다. 애덤 그랜트는 자기 사랑과 자기 회복 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사람일수록 실패로부터 더 빠르게 회복한다. 한 상담자는 실직 후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억지로 시작해서인지 막상 딱히 쓰고 싶은 내용도 없었고 일기장엔 왜 하필 나야라는 원망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오늘은 어떤 마음이었지?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 이 감정이 말해주는 건 뭐였을까? 그 질문들은 판단이 아닌 관찰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에게 괜찮아라는 말을 처음 해봤다. 그리고 그 말이 눈물을 끌어냈다. 실컷 울고 나서야 조금은 편해졌다고 했다. 감정을 억누른다는 건 마치 물을 끓이다가 뚜껑을 덮어놓는 것과 같다. 언젠가는 넘치고 만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조차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때 그 눌림은 병이 된다. 루이즈 헤이의 이론에 따르면 억압된 감정은 신체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자주 배를 앓거나 두통을 겪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감정 표현에 서툴다고 한다. 심리학에 감정의 유효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 그것이 옳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도 나의 일부야. 이런 말들이 바로 자기 연민을 구성하는 언어다. 한 중년 남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참았다. 내가 울면 엄마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울음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 그는 무기력감에 빠졌고 사람 만나는 걸 피했다. 그가 상담 중 처음으로 운 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한테 슬퍼할 기회도 안 줬네요. 그냥 넘겼어요. 강한 척만 하다가 마음은 계속 얼어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그는 매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오늘 내 감정은 어떤 색깔이지?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훈련이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서서히 살리기 시작했다.
자기 연민은 실천이다.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꾸준히 마음을 훈련하는 구체적인 습관이 필요하다. 심리치료 기법 중 감정 저널링이라는 방식이 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맞는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인지다. 그 감정을 읽으며 나는 종종 묻는다. 지금 이 감정을 내 친구가 느끼고 있다면 나는 뭐라고 말해줄까? 그리고 그 말을 나에게도 똑같이 해준다. 지금 많이 외로웠구나. 실망한 내 마음 충분히 이해돼. 이 상황에서 그런 반응은 너무 자연스러워. 이 연습은 감정을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주는 힘을 키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머물지 않으려 할수록 고통은 더 깊어진다. 자기 연민은 머무름이다. 피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거기 있는 것. 그건 감정과 싸우지 않는 삶의 방식이다. 그 안에서 비로소 마음은 제자리를 찾는다. 자기 연민은 단지 아플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평범한 하루, 아무 일 없이 지나간 저녁에도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잘 버틴 나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말조차 아깝게 느낀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일상 속 자기 칭찬이 회복 탄력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하루 중 한 번이라도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기 효능감이 높고 스트레스 인내력이 뛰어나다는 결과가 있다. 이는 자기 회복 탄력성의 핵심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한 여성 직장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는 늘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가 나한테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녀는 그날부터 저녁 루틴을 바꿨다. 잠들기 전 하루를 되짚는 시간에 실수한 일도, 잘한 일도, 그냥 지나간 일도 모두 떠올리며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도 잘 견뎠어. 그걸로 됐어. 그녀는 어느 날 이렇게 덧붙였다. 처음엔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나한테 말을 걸어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자기 연민은 거창하지 않다. 단지 내 마음에게 말을 걸어주는 일. 그게 내 삶을 바꾼다. 브레네 브라운은 공감을 판단 없이 곁에 머물러 주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에게는 쉽게 공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늘 비판적이다. 왜일까? 우리가 오랫동안 성장하려면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뇌과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뇌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은 자기 비난 앞에서도 외부 공격과 유사한 방어 반응을 일으킨다. 즉, 내가 나를 혼낼 때조차 뇌는 나를 공격받는 존재로 인식한다. 반대로 자기 연민을 실천하면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신뢰와 안정의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공포 반응을 줄이며 관계에 대한 안정감을 높여준다. 단순한 감정놀이가 아니라 생리적으로 작동하는 회복의 기술인 셈이다. 한 여성 상담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늘 나를 다그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에너지를 돌려서 나를 안아줘요.
그게 더 힘이 되더라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밖을 다스리기보다 먼저 안을 고요하게 하라. 자기 연민은 바로 그 고요의 문을 여는 열쇠다. 내가 나를 안아줄 수 있을 때 세상이 조금 덜 거칠게 느껴진다. 그 다정함은 내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기대도 되는 아주 소중한 기술이다. 삶의 고비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관계가 틀어질 때, 예상치 못한 실패를 맞닥뜨릴 때, 몸이 아플 때,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티는 법만 생각한다. 감정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 상황을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그 순간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다.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역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 지금 이 상황 정말 많이 힘들겠다. 이 말들의 차이는 인생의 방향을 다르게 만든다. 전자는 나를 고립시키고 후자는 나를 회복으로 이끈다. 실제로 심리치료에서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자기 비난의 패턴을 인식하고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공감의 문장을 심는다. 한 남성 내담자는 사업 실패 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이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실패한 인생이라 욕할 것 같아 무서웠어요. 그는 상담 이후 매일 짧은 문장을 반복했다. 나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이다. 처음엔 거짓말 같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니 어느 날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 조금이 시작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안에 아이가 있다. 어릴 적 느꼈던 외로움,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두려움과 불안을 꾹 참고 살아온 그 시간들이 어른이 된 나를 지배한다. 자기 연민은 그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는 일이다. 그때 정말 외로웠겠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느끼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 그 감정은 내 잘못이 아니야. 다니엘 시걸은 이를 내면화의 통합 작업이라 부른다. 마음속 깊은 곳에 눌러둔 감정을 꺼내어 지금의 내가 다시 품는 과정. 이 과정이 깊을수록 자기 이해는 단단해지고 타인과의 관계도 더 깊어진다. 한 여성은 학창 시절 조용히 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내세우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다. 어떤 성과를 내도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 말했고 칭찬 앞에선 늘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상담 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사실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그 말은 단순하지만 자기 연민의 정수가 담긴 문장이었다. 내가 원하는 걸 나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힘. 그게 바로 자기 수용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연민이냐.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 감정을 챙긴다는 건 어쩌면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다.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기 연민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고비를 지나온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고비는 더 버거워지기 때문이다. 자기 연민은 지금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마주할 고통을 견디는 힘이기도 하다.
자기 연민을 실천한 사람들이 반복되는 실패나 상실 이후에도 우울에 빠질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가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면역력이라고 부른다. 몸에 면역이 있듯 마음에도 면역이 필요하다. 그 면역을 길러주는 백신이 바로 자기 연민이다. 지금 힘든 나를 나는 끝까지 지켜낼 거야. 그 한마디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탱한다. 삶은 완벽하지 않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누구나 상처를 주고받는다. 자기 연민은 그 모든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삶의 기술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지로 인한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그 집착 중 하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착각이다. 완벽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는 생각은 고통의 근원이 된다. 자기 연민은 그 고리를 끊는다. 불완전한 지금의 나도 괜찮다. 이 문장이 마음에 깊이 박히면 삶은 더 부드러워진다. 누군가 대화 중 가볍게 이야기했다. 요즘은 그냥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그 착각이 저를 살려요. 사실 그건 착각이 아니다. 그건 자기 연민의 언어다. 그 언어를 배우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을 게으름의 변명이라 오해한다. 하지만 진짜 자기 연민은 변명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아플 때 가장 용감하게 나를 마주하게 한다. 자기 연민을 가진 사람일수록 책임 회피가 적고 자기 행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패를 자기 존재의 무가치함으로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실패는 실패일 뿐, 고통은 고통일 뿐. 그들은 그 고통을 직시한 채 지금 이 감정을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그게 진짜 성숙이다. 그게 진짜 힘이다.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내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 그 말은 곧 나는 나에게 아무런 기대도 존중도 없었어 라는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는 소리내어 울었다. 그 울음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에게 처음 건넨 연민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기대를 걸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기대하지 않는다. 자기 연민은 그 기대를 회복시키는 작업이다. 나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다짐이 삶을 바꾼다. 오늘 당신이 하루 종일 지치고 누구에게도 따뜻한 말을 듣지 못했다면 그 말을 당신이 해줘야 한다. 오늘도 고생했어. 마음 안 무거운 척하느라 참 애썼지. 그래도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이 말이 어색하다면 더 자주 말해줘야 한다. 자기 연민은 결국 훈련이다. 매일 반복해야 체득된다. 그리고 그게 몸에 뵐 때 인생도 같이 바뀐다. 자기 연민은 삶의 중심을 재정비하는 기술이다. 세상의 잣대가 아닌 내 마음의 소리에 따라 사는 것.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내면의 언어를 갖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세상을 안다는 것이다. 자기를 아끼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은 관계의 기술이기도 하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누군가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나에게는 다시 시작할 힘이 있다. 자기 연민은 나를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힘이다. 삶이 거칠고 시간이 매서울수록 그 다정함은 나를 끝까지 데려간다. 오늘부터 매일 한 문장이라도 나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자. 지금 이 모습도 괜찮아. 이 마음도 괜찮아. 그 문장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